3년 동안 그 경을 보면서 부처님 돌아가신 장면에 엉엉 울었어요. 사천왕문을 막 들어가는데 확 쳐봐 당기는 거예요. 사흘째 되는 날은 스님 될 생각을 빼고 들어가자. 그러니까 안 잡아 당기더라고요. 일체 중생들을 제도 천도하는 성불제중 사업보다 더 큰 사업이 있냐? 저는 전무 출신은 뭔지 모릅니다. 견성 30년을 목표로 오고 출가를 합니다. 헌사님께서 수도와 전기를 놓으셨다고 들었어요. 이게 바닷물이 열리면 포크레인 이렇게 들어가요. 같이 그래가지고 파요. 네. 하다가 이렇게 묻었다가 바닷물이 들어오면 전부 철수 도망 나와요. 말할 수 없는 그냥 극락세계가 된 거지. 수돗물이 들어가 버리니까. 성리를 깨쳐야 이 법신불의 세계를 봐야 이 화신불 사은의 세계가 부처인 줄을 알아요. 이 성리를 깨쳐야 신앙의 대상이 드러나고 성리를 깨쳐야 마음의 참 불성을 찾아서 그때부터 닦는 거예요. 오늘 삶과 추억 W에서는 일평생 기도와 수행을 통해 정진해 오시고 또 헌신본공으로 전무 출신의 길을 걸어오신 헌산 박남주 원로교무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삶과 추억 W에서는 헌사님께서 살아오신 삶과 그 안에 소중한 추억을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헌사님께서는 제가 뵙기에 굉장히 그 전라도 사투리를 친근하게 많이 구사를 하시는데 고향이 어디신가요? 고향이 전라북도 네. 춘향골 남원입니다. 아, 그러세요? 남원에서 네. 이 조금 내려가면은 지리산 쪽으로 가면 상산정사 네. 출생하신 그 수직교당이고 네. 수직교당에서 도로 하나 사이 오른쪽으로 가면 네. 소나무 송자, 고을동자, 송동면, 네. 안계리가 제 고향입니다. 아, 거기도 그래서- 복숭아도 유명하잖아요. 송동면. 그렇죠. 예, 한의사 하시던 할아버지 밑에 아버님, 육남 이녀 중에 팔남매 중에 예, 막내입니다. 제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헌사님께서는 그 원불교를 또 어떻게 만나시게 됐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제가 그 남원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다니다가 네. 이 학교에서 단체로 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했어요. 예, 예. 근데 그 엑스레이가 아주 옛날 1960년대 엑스레이라 참 폐결핵으로 진단을 받아가지고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요양을 하고 약을 먹고 4, 5년간을 누워 있었어요. 네. 4, 5년간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는데 그때에 제가 우리말 한글로 된 팔만대장경을 만났어요. 근데 팔만대장경이 법통사에서 나온 팔만대장경이 아주 커요. 그러니까 들고 보들 못하고 땅에다 놓고 보는데 그 땅에다 놓고 한 2, 3년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하고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그 경만 보는 거예요. 네. 근데 한글하고 한자하고 같이 나란히 섞어져 있는 책인데 경인데 한자는 그냥 짐작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을 사오신 초등학교 선생님이신 넷째 형님은 자꾸 핀잔을 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서 못 보는데 네가 어떻게 보냐. 그렇게 핀잔을 들어가면서 네. 2, 3년 동안 그 경을 보면서 부처님 돌아가신 장면에 엉엉 울었어요. 그렇게 서럽게 울었어요. 그리고 2, 3년을
꾸준히 공부하면서 정신을 맑히다 보니까 그때는 반야심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반야심경을 저녁마다 해요. 그리고 참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흉내만 내요. 그런데 하루는 그 시골이라 초롱불만 쓰는 데인데 네네. 초롱불을 꺼놓고 참선을 하는데 대낮같이 밝은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이튿날 또 참선한다고 앉았는데 방이 초롱불도 꺼졌는데 대낮같이 밝아서 그 어린 것이 놀래가지고는 그 뒤로는 참선을 않고 차라리 이러려니 출가를 해서 절로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굳힌 거예요. 그러자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폐결핵이 아니라고 기관지가 약간 약할 뿐이지 폐결핵이 아니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됐는데 네네. 운명이 아주 기구하죠. 폐결핵 환자가 아닌데 폐결핵 환자로 5년간을 방에다 뉘어놓고 약을 먹이고 주사를 맞춘. 근데 팔만대장경을 만나서 그에 대한 원망은 전혀 없죠. 팔만대장경 만났으니 나는 내 앞길을 내가 스스로 찾았다 했는데 그 팔만대장경을 보면 그 부처님 일대사가 자세히 나와요. 아주 자세히 나와요. 예. 그리고 없을 못자 무자의 진리하고 빌공자 공의 진리하고 무세계 진리의 무세계 공의 세계를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의심이 걸린 거예요. 이게 무슨 진리인가. 그러고는 이제 집에서는 학교도 안 보내주고 늦었다고 학교도 안 보내주고 그리고 할 수 없이 편지를 몰래 써놓고 이별사를 쓴 거예요. 네네. 나는 절로 가니까 자식 하나 없는 복 잡고 동생 하나 아주 잊어버린 복 잡고 찾지도 말고 그렇게 연결사 아닌 그냥 이별사를 썼더니 친구들이 다 울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례 화엄사를 그 주생 그 철도 지나가는 데로 가가지고 타고 구례 화엄사를 들어가는데 어두워졌어요. 근데 옆에 있는 비구니 할머니 스님이 가더라고. 그러니까 어두워지니까 비구니 스님이 총각 지금 화엄사에 들어가면 다들 일찌감치 문을 닫고 자니까 우리 지장하면서 자고 네네. 아침에 들어가서 그러더라고. 근데 그 할머니 남동생이 원불교 구례교당 터를 사주신 분이래요. 네. 근데 그 할머니가 아침밥을 해줘서 얻어먹고 일찌감치 그게 청결하게 한다고 깨끗하게 하고 사천왕문을 막 들어가는데 네. 확 잡아 당기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고 어떻게 무서운가. 도로 나가가지고 지장하면서 하루를 자고 그 이튿날 또 들어갔어요. 네. 사천왕문을 들어가니까 또 확 잡아 당기는 거예요. 막 쭈삐 드는 거예요. 그래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데 뭔 생각이 드냐면은 나는 스님 될 그러한 인연이 못 되는갑다. 그러고는 하루를 더 자고 네. 사흘째 되는 날은 스님 될 생각을 빼고 들어가자. 그러니까 안 잡아 당기더라고요.
그런 들어가 보니까 행자 스님 네네. 밥 해주고 심부름은 행자 스님들이 꽉 차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창문에서 내가 그걸 넘겨다 보고 내가 저 속에 들어가면 1등을 텐데 1등이 좋은지는 알고 1등을 텐데 하다가 약속대로 못 오고 나와서 이제 전주에 있는 과수원 집 가서 집에를 못 들어가니까 도와주고 있다가 네네. 어떻게 알고 부모님 저 형제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다 놓고 집으로 들어와라 왔더니 내체 형님이 원불교를 알아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네. 원불교에 한번 가봐라. 잘못 오면 산으로 가게 생겼으니까 네. 원불교를 가거라. 그래 갔더니 양산종사님 계시더라고. 그때 어느 교당이었나요? 남원교다. 아, 네. 이 훈타원 양도신님이 네, 가시고 후임으로 양사님이 계시는데 들어가니까 첫 번째 성가가 불자야 듣느냐 노래를 하는데 추는 이광수 씨가 하신 네네. 어떻게 그 가사가 마음에 든지. 근데 양산종사님이 하도 좋아서 교당에 몇 번 나갔는데 머릿속에는 완전히 팔만대장경 불경이 들어있지 원불교 교리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네. 들어올 리가 없죠 그때 네, 당시. 그래 그렇게 해서 원불교를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다가 네.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게 돼 있다고 해가지고 부산으로 가가지고 부산진 교당을 나간 것이죠. 네.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남원교당을 그렇게 찾아서 가셨는데 이제 양산종사님을 처음 이제 뵙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처음 만났던 이제 원불교는 어떤 그 이미지가 좀 강하게 남아 있나요? 원불교를 잘 모르죠. 네. 그냥 네. 선생님이 좋으시고 그때는 선생님이라고 했죠. 네네. 처음에. 참 좋으셔요. 할아버지가 참 좋으셔. 그런데 이 원불교 교리를 다 내놓은 것이 아니고 단편적으로 설교를 할 네. 뿐이잖아요. 네네네. 이게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데 한 가지는 이제 무엇이 좋으냐면 생활불교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산속에 있는 그 숨어 있는 불교를 산속에 있는 불교를 생활불교로 그 이미지가 있고 네네. 대중불교의 이미지가 있고 네. 그리고 또 시대에 맞는 종교는 종교인데 교리의 핵심은 몰랐죠. 그렇죠. 처음이라. 네, 몰랐죠. 그래가지고 부산진 가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에 편입을 한 거예요. 네. 참 그때만 해도 이 서면교당 바로 옆인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다닐 수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니는데 부산진 교당이 바로 내 살던 데서 보여요. 그 교당을 다니는데 학생회니까 학생회를 나갔죠. 네. 그 당연히 나가고 그 다음에는 일반 법회를 나갔어요. 주타원 윤주연 네. 교모님. 네네. 근데 어떻게 설교를 잘하시는가? 내가 부산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그 일반 법회를 한 번을 안 빠졌어요. 그 학생회는 물론 예. 일단 법회는 안 빠지는 것이 그것이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 어른들한테. 네. 그런데 주타원님이 이 설법을 하시고 내려오시려고 하면은 교도 할머니들이 여럿이 일어나서 못 내려오게 절 받으시라고. 그리고 연상에서 못 내려오고 절을 받으셔요. 그렇게 잘하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출가를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럼 그렇게 해서 바로 출가하시게 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과정을? 아니죠. 그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주타원님이 너
어느 대학 가려고 아, 그러냐. 고등학교 3학년 때요? 예, 고등학교 3학년 때. 네네. 그래서 경희대 네. 동양의과대학이라고, 그때는 한의대를 동양의과대학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거 가랍니다 그랬더니 네. 공부하기 좋은 데를 내가 소개해 주마, 이런 방학에. 네.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서 주셔서 이제 그걸 가지고, 오신성 교무님은 유일신 총무님한테 편지를 쓰시고, 윤주연 교무님은 동산 이병은 원장님한테 편지를 쓰시고. 삼동원. 예. 네. 근데 그 편지가 이제 문제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학생을 전무 출신 시키려니까 거기서 붙잡아라.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더니 이제 계룡산 밑에 삼동원이에요. 네. 하루 종일 간 거예요, 거기를. 가가지고는 보니까 사실 대학 입시 준비 때문에 이제 공부로 원래는 간 예, 건데, 그런 마음으로 예, 가셨는데. 갔죠. 네. 갔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절을 받으시는데 네. 옆에 있는 원불교학과 학생들이 대종경에 나온 의산 조갑종 네. 선지님이시다고 소개를 해요. 네. 대중의 실시품에 네. 회계 관계 잘해라. 네. 그 어떻게 놀래가지고 아까 저런 걸 그걸 그냥 무시하고 새로 절합니다 해가지고 새로 절을 했어요. 네. 대종사 당대 어른을 제가 거기서 처음 보는 거예요. 네. 얼마나 감격스러워. 네. 그래가지고 네 이름이 뭐냐 그래서 남주입니다 그랬더니 무엇이라고 했냐. 아, 남주입니다. 성은 박가고. 대종사님이 내 이름을 참 많이 불렀다. 예? 대종사님이 처음에 천도법문을 만들으시고 죽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영가 이름을 남주 이름을 넣은 거예요. 여봐라 남주야 듣고 들어라. 그래가지고 예문으로요? 예, 예문으로. 그러니까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셨군요. 그리고 이제 판시가를 지었는데 네. 서두에 여봐라 남주야 듣고 듣느냐. 산을 봐도 통곡 물을 봐도 통곡 내 일을 어쨌거나. 아. 그래서 그냥 남주라는 말씀을 앞세워가지고 자꾸 챙기시는데 당신 방에다 재우는 거예요. 아, 의산 선생님께서요. 예, 옆에다가 네. 시자로. 네. 네. 그러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변기 비우고 양침을 떠다 드리고 시작해서 오전에는 수심결 공부하고 오후에는 산에 이제 모시고 가요. 대산 종법사님도 도상 산에 댕기던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때 당대는 안 계셨어. 가지고 산에를 댕기고 뭐 모시고 가야지 꼼짝없이. 네.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님 얘기를 수없이 듣는 거예요. 네. 그러고는 삼동원에 한 3, 40명 대중들이 학생들하고 교무들이 여름방학이니 전무 출신 좋다 소리만 해요. 전무 출신은 좋다. 네네. 네가 딱 할 만한 자리다. 근데 전무 출신을 생각은 추워도 없었어요. 그 출가를 나는 원래 인물이 못났고 마음의 사심이 안 떨어져서 나는 출가를 못 한다. 아예 딱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한 달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네. 그러고는 이제 마지막 떠날 때 버스를 타고 이제 떠나려고 그러는데 동산 원장님이 손을 잡고 네. 결정하고 가거라. 전무 출신한다고 결정하고 가거라. 아 차는 떠나는데 사람 올라가 있는데 밑에서 잡고 대답하고 가라 이거요. 이거 나 참. 근데 대답하면 꼼짝없이 해야겠고. 그래서 어중증하고 와서 총부의 금강이라는 별장에 대산종사님 그때 처음 뵀어요. 네. 처음 뵀어요. 네. 그때 이렇게
곰곰이 쳐다만 보고 계시더라고. 그러고는 이제 부산을 왔죠. 그래가지고 학교를 다니는데 네. 양산종사님 밑에 있는 이대권님이라고 있었어요. 이대권 부교무님이. 예. 한의대, 경희대 한의대를 들어가가지고 보화당, 역전보화당에 오랫동안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요. 그분이 편지가 왔어요. 네. 내가 오늘 종법실을 들어갔더니 종법사님이 네 얘기를 하더라. 응? 너를 챙기라고 하니 네가 아무래도 출가를 해야 하는갑다. 그래서 아이 그런갑다고는 답장도 않고. 근데 각산 신도영 선생님이 네. 딱 신도안에서 한번 뵀는데 옆에서 봤죠. 이제 사고 한 자국을 딱 들으시고는 이 속에 사은이 다 들어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처음 듣는 말씀이죠. 신도안에서요. 그것만 봤어요. 그러고는 부산에 와서 학교를 다녔는데 편지가 왔어요. 각산 종사님한테 편지가 왔어. 네. 장보로 태어나서. 장보로 태어나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사업도 많지만 일체 중생들을 제도 천도하는 성불제중 사업보다 더 큰 사업이 있냐? 네가 이제는 결정을 해야겠다. 근데 그 편지를 보고는 저녁 내내 잠을 못 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밤 늦게 결정을 딱 했죠. 근데 집에서는 전부 한의사 할아버지 유업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고향에서는 네. 이게 말이 안 나오죠. 그런데 하도 힘들어가지고 백일 기도를 했죠. 백일 기도를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안에 생활관에서 교무님들이 내가 들어온지 알아요. 법당에. 딱 닫고 가면 내가 끝나고 간 줄 알아. 백일간을. 나 출가를 좀 하려는데 인도를 좀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면 저는 지극정성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100일 딱 되니까 시원한 생각이 들어. 시원해.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말씀 그대로 올려라. 그게 이제 그러니까 큰형님은 해양대학교 2기 출신이라 아주 노인이죠. 그래가지고 외국에 나가 있고 외양선만 타고 다니고. 또 이제 큰형수님이 살림을 다 맡아서 하는데 거기서 내가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익산에 있는 원불교 대학을 가려고 한다. 그랬더니 형수님이 내가 친정이 김제 백구라서 불법 연구에 당시에 내가 그거를 가봐서 잘 안다. 아, 형수님이요? 네, 가서 네. 복숭아도 얻어먹었다. 네. 삼촌이 거기 가면 딱 맞을 것이다. 네. 그러니 모든 학비는 내가 될 테니까 그대로 가시라. 그러니까 이제 딱 된 거죠. 그런데 옛날에 수능고사 이전에 대학 예비 입학고시라고 있었어요. 네. 그걸 합격해야만, 우리 초창기에는 합격해야만 대학을 가요. 예. 그냥 본고사를 치러요. 네네. 그런데 고등학교를 1년 반뿐이 안 다녔는데 첫 해에 예비고사가 딱 걸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되대요? 어떻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가? 그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 주야간 합쳐가지고 3학년에서 5명 됐어요. 대학 지난 예비 예비고사 통과되신 합격, 분들이요. 대학 예비 입학고사 5명 중에 합격자가.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다 놀랬죠. 네네네. 생김새도 우둔한 것이 어떻게 그런 데를 들어갔냐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입학증 하나만 있으면 어느 데 교대고 뭐고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주타원님이 그 합격증을 보고 네가 이왕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를 가려면 지금부터
이부자리를 싸들고 교당으로 들어와라. 마음 변할까봐 그냥. 예, 이거 들어와. 응급기로 들어온 거죠. 근데 들어왔는데 나가면 어디 나가냐? 몇 시에 들어올래? 철저하게 통제를 하셨고. 통제를 하죠. 말하자면은 그 자격증 없는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원불교학과가 존재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출가를 하면서 집에 가서 영수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이제 옥상에 4층 옥상에 가서 부산진역 바로 앞이에요. 네. 거기서 총부를 향해서 나는 전무 출신은 뭔지 모릅니다. 견성 30년을 목표로 하고 출가를 합니다. 저는 오로지 이 견성 성불이라고 했으니까 견성하기 위해서 총부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총부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일이 본고사 치는 날이에요. 오늘 부장실에다 재우더라고. 예. 아침에 이제 불안하니까 참고서를 딱 폈어요. 예. 처음에 이제 국어 과목인데 그 첫 시험에 가서 시험을 보는데 내가 아침에 폈던 참고서 그대로 출제가 된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참 희한한 일도 있다. 예비고사도 합격시켜주더만 본고사도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구나. 입학하면서 면접을 보는데 대종사 큰아드님 네, 예. 숭사님이 네. 면접을 보시더라고. 예. 그리고 원불교 불공법이 몇 가지냐 그러세요. 네. 그 얼마나 공부했는가를 보려고. 예.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불공이냐? 실지불공, 진리불공입니다. 그랬더니 그 불공 중에 어떤 불공이 더 소중하냐 그래요. 그래서 대답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좋은 학생이 들어왔다 잘해라 그러시더라고. 네. 그리고 이제 원불교학과생들 7, 80명도 더 됐는데 대종사님 성탑에 가서 인사하고 종법사님 인사하고 대종사님 사가에 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말을 이렇게 앉아 계셔. 아주 어떤 어른이요? 대종사님 사모님이요. 아, 십타원님, 네. 대사모님이요? 네. 근데 누구라고 소개도 않고 고개만 끄덕고 하셔. 그 누군지를 모르죠 우리 새로운 사람들은. 네. 그래서 나가면서 대종사님 사모님이라고 소개를 해. 그게 내가 얼마나 참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어떻게 들어가 볼까. 청부 식구들이 그 집을 못 들어가요. 어려워가지고. 학생들은 더 못 들어가. 네. 그래가지고 그 집에 마당에 금잔디가 있었어요. 그게 이렇게 깎아야 하는데 누가 깎들 못해. 숭산 총장님하고 그 대사모님, 십타원님하고 파출부하고 딱 셋만 있더라고. 나머지는 다 서울 가고. 제가 깎으랍니다. 그랬더니 반가워가지고 깎아라. 착착착착 깎아가지고 갈구리로 긋고 빗자루로 썰어서 한쪽에 뒀더니 그렇게 좋아하면서 이리 와라 너 고향이 어디냐 그래가지고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4년 동안을 내가 대사모님 잔디를 깎아드리면서 많은 말씀을 받들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많은 말씀. 그래가지고 어쩔 때는 대종사님 언제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조선 땅에 그때는 대한민국이라 않고 조선이라고 그랬으니까 조선 땅에 몇 번 더 온다. 원불교 그때는 불법 연구회죠. 불법 연구회 발전시키다 보다면 간판만 붙잡고 있어라. 내가 와서 하마. 그 얘기를 제가 직접 받들었어요. 네. 근데
당신 둘째 아들 죽었을 때 대종사님이 하셨던 법문 네. 그 중에 하나가 밤마다 대사모님이 울어서 하시니까 대종사님 그렇게 울면은 둘째 아들 이름이 길주야. 네. 길주가 담 넘어 못 간다. 그렇게 우르는 소리는 범산 종사님이 듣고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때에 발현식 때 그 대사모님을 그렇게 혼을 내시더래요. 어? 아들이 이제 이 집에 인연이 다해서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집으로 다른 인연을 찾아가는데 그렇게 울어서 하면 그 영가가 울타리를 못 넘어간다. 네. 그 울타리 안에 가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염라국으로 떨어진다. 염라국이 어디냐. 예? 자기 집 울타리 아니고 명부사자가 그때 그 법문을 누구냐. 하셨고. 예. 네. 명부사자가 누구냐. 네, 네. 자기 집 가족이다. 영가가 울타리 안에 가다 놓고 있다가 어디로 가둬놓으면 우마축생으로 몸을 쏙 받는다. 자기도 모르게 받는다. 그게 염라국이다. 네. 그렇게 집어넣은 건 가족들이다. 지금 저 십타원이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해도 한테만은 그 이 생사이치를 저렇게 모르고 울었어.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대전경에 올릴 때 정산 정사님 한참 생각하시더니 대사모님 꾸중 들은 얘기도 빼고 둘째 아들 죽은 얘기도 빼거라. 그러고는 염라국이 되며 그렇게 법문이 올라갔다. 네. 그게 나는 대사모님을 직접 뵈어서도 실감이 나고 둘째 네. 아들 죽은 얘기도 들어서 실감이 나지만 네. 범사님 통해서 법문이 정리가 이렇게 됐다는 네. 것을 제가 알죠. 네. 그러니까 교단에서 이제는 헌산 박남주도 상당히 소중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네. 근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견성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내가 시킨 대로 하면은 다른 데서 열생에 할 것을 한 생이면 도를 깨친다. 그리고 한 생에 할 것을 내가 시킨 대로 하면 10년 안에 도를 깨친다.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충격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도를 깨칠고 했는데 누가 견성할 수 있는 길을 일러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견성했는지 알도 못 오고 그러니까 대종사님 성탑에 가서 나 입사해가지고 기말 시험 보기 전까지 꼭 100일이에요. 밤 9시 되면 성탑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비석이 작은 비가 있었어요. 쇠줄 있고 쇠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그 100일 그대를 몇 번 하면서 보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견성하는 그 길이 이렇게 하나 둘씩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경을 보게 되고 그런 법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지도를 잠깐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두를 딱 잡게 돼요. 화두를 잡으면 절에서는 면벽한다고 방에다 넣잖아요. 나는 외출도 않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집에 가도 않고 외출도 않을 정도의 한 달에 한 번 있는 외출도 않고 그 화두를 붙잡고 내가 화두를 넣으면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5분씩 잠깐 하는 건 저는 그거 인정을 안 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루 종일 붙들고 있으면 밥 먹어도 화두가 떠나들 안 해요. 처음에는 머리가 아파요. 그게 화두병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요가로 풀면 돼요. 근데 절에서는 그 머리병을 풀 수 있는 그 기수련이 따로 있어요. 열이 올라오면. 그래가지고 우주 만유 보는 자리가 대체 어떻게 생겼으며 성품의 근본인 자리가 어떻게 생겼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그 자리를 알려고 하는가. 역대 도인들이 그 성품 자리를 어떻게 생겼건데 그렇게 깨치려고 생사를 거는가. 그것을 내가 참 생사를 걸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대종산 성탑에서 내가 정성이 조금만 부족해도 나를 저승으로 데리고 가시오. 그러니까 지가 안 죽으려고 일천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성리 얘기는 거기까지 해야지 더 이상 하면은 사람들이 믿들 안 해요. 근데 이제 헌사님께서는 그 이를테면 화두를 들고 거의 그 가나선적인 수행을 많이 하신 것 같은 제가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사막 병진 수행을 말씀을 하셨는데 학창 시절에 사막 병진 수행은 또 어떻게 또 사막 시도를 병진이라는 해보셨는지.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사막 병진을 이 수양과 연구과 취사과가 있잖아요. 네, 그것은 총부 생활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네, 그거는 네, 기본적으로. 그런데 대산종사님은 사막의 길은 정도고 정도인데 네. 기도는 가장 빠른 지름길. 길이다. 네, 아주 지름길이다. 네, 그러니까 수양도 되고 네, 그리고 큰 지혜도 떠오르고 네, 계문도 자연히 다듬어져요. 네, 기도. 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리를 관리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그걸로 큰 덕을 봤는데 문제는 성리를 깨치고 난 이후가 큰 공부라는 것을 서산대사가 얘기했죠. 한 소식 밝아지어서 대장부 하는 일을 다 마쳤도다. 그렇게 시를 지었는데 막상 살아가 보니까 아니거든. 한국에 넘으니까 99곡에가 눈앞에 보이도다. 네. 그래서 그 뒤에 잘 닦았어야 하는데 제가 거기서 그냥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익산교당을 가게 됐죠. 부경으로. 헌사님께서 원불교학과를 졸업하신 이후에 첫 발령지가 익산교당이셨어요. 익산교당은 우리 교단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했던 교당으로 알고 있는데 익산교당이 어떤 교당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 정산정사 당대에 네. 이 총부 주변에 있는 교도들이 예. 총부에서 법회를 봤어요. 예. 아, 교당이 없어가지고. 그랬군요. 네. 그랬는데 그 뒤에는 지금 원한의원에 그 자리에서 예. 교도들이 법회를 봤는데 네. 만석평의 밭갈기도 눈물 겨울아 하는 그 동네에서 예. 추산 최성덕 경우 외할머니가 그 동네에 살았는데 대종사님 당대 어른이에요. 아, 그러셨어요. 네, 당대 어른이 송현자 어머니하고 예. 근데 그분이 살림을 다 정리하고 총부로 오는데 엄청난 살림인 거예요. 예. 그것이 오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다 교당을 만들지 왜 총부 옆에다 만드냐. 그래가지고 분쟁이 크게 일어났어요. 거기다 만들자 아니면 지금 익산교당 있는 자리다 만들자. 네. 그러니까 정산종사님이 그것을 정리를 해 주셨어요. 예. 총부 주변에 이 교당이 너무 없으니까 총부부터 만들고 익산교당부터 예. 만들고 그 다음에 만성교당 해라. 그가 두 번째다. 네. 그럼 익산교당에는 어떻게 해서 발령을 받게 되셨는지요?
익산교당에 네. 그 부교모 발령하기 전에 잠깐 쉬는 사이가 있어요. 예. 발령 대기 기간이요? 예, 대리 네. 기간에. 근데 좌사님께서 법회 한번 보라고 해서 전 4년 동안 어디 가서 말 한마디를 않고 살았는데 예. 그것이 이제 그 자리에서 법회를 본 것이 교도들한테 크게 이제 이렇게 멋이 왔는가 봐요. 네. 그래가지고 전원이 이 총부에다가 아무 볼품도 없는 이 사람을 보내라고 그렇게 해서 그러자 좌사님도 교화부장으로 가시고 예. 그래가지고 익산교당을 간 거죠. 아, 그렇게 발령을 받으셨어요. 그럼 그때 이제 익산교당에 부임하셨을 때 거기에 교무님은 어떤 교무님이 계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박진호 근타원 뿌리근자 근타원 박진호 종사님이 그 네. 참 주임 아주 교무님이셨어요? 주인공으로 그때 이제 네. 그 자리 계시고 네. 나는 부교무로 아, 이제 이신정 교무하고 같이 갔는데 네. 그 양반이 계시는데 법회를 안 봐요. 일반 설교를 안 하시고 제가 그냥 하다가 보니까 내 차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 그럼 일반까지 다 법회. 이제 법회를 보신 거예요? 그 학생 법회도 내 차지가 되고 청년 법회도 내 차지가 되고 네. 청년도 30명 나갔거든. 예. 헌사님께서 익산교당에 부임을 하시고 많은 사명을 다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교당을 새로 내셨는데 그 황등교당을 새로 이제 개척을 하시게 됐는데 그 과정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대산종법사님께서 네. 우리들을 종법실로 들어오라고 하시더니 예. 총부 주변에 교회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 네. 그러니 교당 총부 주변에 8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그럼 그때 당시에는 익산교당밖에는 없었나요? 그렇죠. 그 바로 주변에는? 예,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어르신 말씀이라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이미 익산교당에서 삼성교당을 냈어요. 그리고 그 부채가 있었어요. 네.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황등교당을 나가는데 교도가 2명이더라고. 네. 제가 가서 그 법회를 보는데 사람 2명 놓고 법회를 본다는 게 얼마나 참 힘드는데 그 와중에 교도님대로 개 모임을 해가지고 제주도를 가셨어요. 근타원님이 예. 교도들하고 예. 여행을 몇 년간 개를 모아가지고 갔는데 교도님들 인솔을 하시고. 예. 버스 속에서 노래 부르고 음. 넓고 넓은 바닷가에 그 노래를 부르고 1절 끝내고 2절 시작하기 하면서 그대로 숨을 거두셨어요. 아주, 예. 아주 멋있게 거두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화장해가지고 들어왔는데 황등교당 그 교도님 꿈에 네. 근타원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교도님은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있고 네네. 네. 교당 내내라고 애쓴다고 열심히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간곡한 얘기를 하고 사라졌어. 황등에 살고 계신 교도님 예, 꿈에요. 예. 근데 그 이튿날 열반하신 소리를 들었어. 그러고는 바로 종법사님, 대산 종법사님한테 가서 큰절 올리고 예. 이렇게 꿈에 나타났으니 이 부의금 들어온 것은 다 그리 황등으로 돌려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때를 쓰니까 그러면 교정원 가서 상의해봐라. 교정원에서는 이게 선례가 되니까 뭐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교도님하고 종법실하고 교정원하고 한참 협의하다가 반절인가 띄어서 황등을 그 활쏘는 사정터 이 건물 이런 기와집이에요. 사정터를 매입을 했어요. 예. 그 매입을 하고 들어가는데 교도님들 참 고생했어요.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석평의 밭갈기로 눈물겨울아 하는 거기에 송현자 어머니가, 송현자 네. 교모 어머니가 네네. 와서 대굴대굴 공문에서 우는 거요. 왜 정산종사님이 익산교당 끝나면 만성교당 해준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냐. 나는 이대로는 나는 대종사님 못 뵙는다고 펑펑 우는 거요. 그래서 네. 참 대단하시다. 그러면 해봅시다 하고는 그거를 자전거 타고 출장법회를 이제 또 댕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체력이 떨어지고 정력도 떨어지고 사람 꼴이 아니죠. 눈이 쌓이면 자전차가 안 가니까 자전차를 들고 그래가지고 그냥 대여섯 명 넣고 하는데 거기서 양보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집이 한 채가 나왔는데 네. 살 테니까 얼마만 보태주라. 얼마만 보태주고 네. 교무는 파견해더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근타오님이 돌아가신 뒤에 앙산 조중곡 어르신이 오셨어요. 네. 그냥 그 양반도 막 다혈질이시라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해야지 이렇게 끝까지 하니 이거 어쩔 일이냐고 이제 교도들한테 하니까 교도들이 한숨을 쉬면서 거기도 그러면 내자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무 보내고 이불까지 다 챙겨서 보내고 봉불식 끝나고 나니까 사흘도 안 돼서 네. 신용교당 그 터가 네. 살던 사람이 예, 예. 그 살던 사람 부인이 아침에 밥을 먹는데 왔어요. 며칠 전에 한 간밤에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네. 고혈압으로 돌아가셨는데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이 집을 좀 사달라 이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신용교당 가보니까 꼭 교당 터예요. 네. 교당 터예요. 네. 그리고 위에는 총부 밭이고. 근데 대산종사님이 지나가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두고 봐라 여가 교당 들어선다. 지팡이 짚고 교당 들어선다. 그 집터 아래가 바르면 이 방금 말씀하신 부인이 좀 사달라고 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교도들한테 말도 못 내고 내가 고향을 간 거죠. 남은 그 고향에 가가지고 이게 딸들은 유산이 없어요. 시골에는. 근데 아들 6명 중에 내가 막내라. 예, 예. 그 시골에 굉장히 대농가였는데 유산 분배를 다 해버리고 나 막내는 없는 거예요. 중이라 해가지고 중은 장가도 안 가는 줄 알고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여름밤에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나도 아들인데 왜 유산을 안 주냐? 너는 줄 것이 없다. 그거 이제 두 부자지간에 이러쿵 저러쿵 하고 있는데 그 여름밤에 아버지 친구가 대문을 쏙 들어오면서 어이 내가 자네한테 빌린 쌀 갚으러 왔네. 그러면서 쏙 들어와요. 근데 신용교당 그 집을 살라고 내놓은 값이 네. 시골 쌀로 50가만이요. 근데 아버님 친구가 가져온 예. 빌려 가가지고 갚으러 온 돈이 쌀 50가만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네.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해피름에 이때가 좋냐고.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신용교당을 네. 샀어요. 아, 그렇게 된 건. 그래가지고 제가 그리 들어갔죠. 그러셨군요. 제가 그리 들어가서 그 스레트 집으로 다 거치고 그 교도들 몇 사람 모여서 불단을 만들고 정원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총부에서 교무 파견을 안 해요. 예. 아직 자력이 안 섰다고. 네.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원광대학교에 근무를 하러 가게 됐죠. 아, 그렇게 해서 신영교당의 역사도 사실은
원사님이 유공인이시네요. 창립 유공인. 창립주지 내가 창립주. 그러시네요. 근데